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포즈난에 여행을 왔고요. 폴란드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 살면 포즈난은 여기. 그래서 여기에 위쪽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폴란드는 8월 15일이 종교적인 기념일이라서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저도 놀러 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정신이 없었고 미친 스케줄이었던 게, 와, 진짜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 얼굴에 발라줬고, 제가 원래 어제 카토비체에서 6시 15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탔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탔어요. 왜 못 탔냐. 왜냐하면 6시 15분 기차를 타야 되는데 제가 6시에 일어난 거예요. 저희 집에서 기차역에 가려면 트램을 타야 되고 그 트램이 계속 제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배차 간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잘 맞춰야지 트램을 탈 수가 있는데 제가 6시 15분에 일어나는 바람에 기차를 못 타게 되겠다 싶어서 10주어치 한 3,800원 정도를 내고 바꿨어요. 그 기차 시간을 바꾸고 파운데이션은 이거 2개 섞어서 바를 건데 어바웃 톤이랑 그리고 에보리양. 어쨌든 기차를 바꿨고 그래서 6시 15분에 기차를 탔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 타고 7시 43분 기차로 표를 이제 바꿨죠. 그리고서 이제 7시 43분 기차를 타고 포즈난으로 가는 거였는데 제가 표를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를 구매할 때 자리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막 바꿨으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가 없어서, 아니, 표를 바꿨는데 자리가 없어서 처음에는 식당칸에 앉아서 토마토 스프를 시켜서 거기에 앉아서 오다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음식을 주문한 사람만 식당 칸에 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쫓겨나고 그 기차 칸칸 사이에 복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캐리어를 두고 캐리어 위에 앉아서 왔거든요. 만약에 제 시간에 일어났으면 편하게 앉아서 눈치 볼 것도 없이 왔을 텐데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표를 바꾸는 바람에 불편하게 왔었고, 그리고 이제 포즈난에 도착해서 처음에 해야 됐던 일이 제가 원래 네일 아트를 1시 30분에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기차가 살짝 지연이 됐고, 그리고 포즈난으로 떠나는 날 전에 네일 아트 샵에서 시간을 12시 30분으로 바꿀 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즈난에 11시 한 40분쯤에 도착을 하고 바로 네일 아트 받으러 가는 버스를 타는 일정이었어서 네일 아트를 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 거야. 제가 포즈난 여행 기차표를 사고 바로 또 구매를 했었던 게 포즈난 크로아상 라이브 쇼를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네일 아트가 12시 반이었잖아요. 근데 그 크루아상 라이브 쇼 예약해놨던 게 네일 아트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딱 그 생각이 딱 든 거야. 아차, 나 포즈난 라이브 쇼 예약을 해놨었지? 그래서 그 예약 시간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라이브 쇼가 2시부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네일 아트가 이제 큐티클 제거도 하고 색깔도 바르고 하면 1시간 반 정도는 걸린단 말이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네일 아트 끝나고 바로 또 택시를 타고 크루아상 박물관에 도착을 했는데, 입구가 원래 입구가 있고 그리고 후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래 입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를 찾느라 또 막 헤매고 어찌저찌 이제 입구를 찾아서 라이브 쇼 하는데 이제 도착을 했는데, 늦게 도착하기도 했고 이제 정신이 이제 없잖아요. 한창 그 쇼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제가 이제 딱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앞자리에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비집고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짜증이 났나 봐. 내가 자기 옆에 앉은 게. 아, 그래가지고 또 막 사과하고 이제 라이브 쇼를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 직원이 이제 제가 촬영하냐고 계속 마이크를 이제 착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너 이거 뭐 이어폰이니? 아니면은 뭐니? 왜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니? 촬영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촬영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라이브 쇼 촬영을 이제 제대로 못했고, 라이브 쇼는 어땠냐면 그냥 그 크로아상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을 싹 다 보여주진 않았고, 그냥 밀가루 반죽하고 지원자들 받아가지고 밀가루 섞는 거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기초적인 작업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크로아상 역사에 대한 비디오 보여주고, 그리고 크로아상을 한 4분의 1 크기 정도 시식용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크로아상 라이브 쇼를 수강했다는 수강증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는 쇼 중에 하나가 염소 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로아상 박물관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그 염소 쇼를 하는 건물이 앞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쇼를 보고 라이브 쇼가 끝나고 이제 바로 호텔에 와서 체크인을 하고 한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은 게 어제 하루까지의 일이에요. 어제 한식당에서 쭈꾸미 삼겹살 먹고, 근데 쭈꾸미가 없는, 쭈꾸미가 단 한 개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물어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다 해서 제육볶음 가격으로 변경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포즈난에서 기차를 타고 슈체친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슈체친으로 넘어가고 내일은 다시 포즈난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행이 좀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하도 돌아다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재미를 이미 다 경험을 해서 웬만한 도파민이 있는 여행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비자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주증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딘가로 여행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폴란드 국내 여행을 하는데,
사실 폴란드는 도시마다 조금 다른 게 있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메리트가 없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생각해서 여행을 왔는데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어. 폴란드 여행이 제가 만약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한다. 그럼 폴란드 여행이 만족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여기서 3년 정도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다 아는 것들이고 그 매력을 폴란드 여행의 매력을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너무너무 뻔해졌어. 그래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지만 못 간다는 거. 그래서 아쉽다는 거. 이제 뭐 사실 유럽 여행도 너무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 어떤 유럽 여행을 하더라도 어떤 유럽 여행을 하더라도 이제는 좀 재미가 없을 때긴 해요. 그래서 막 중동, 이집트, 이런 아프리카 이런 좀 색다른 여행지를 가보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 그리고 저의 신입 팀원의 근황은 이제 신입이 일주일 출근하고 일주일을 병가를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황당하다. 폴란드에서의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기준과 한국에서의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조금만 아파도 단순한 감기여도 집에서 쉬고 의사들조차 생리부를 권하는 문화이고 한국은 감기로 쉰다는 걸 상상을 못하죠. 그래도 그 팀원이 결석을 이제 아파서 결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해줘서 좋았는데 이전에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팀원들은 아파서 출근을 안 하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고 아파서 출근을 안 해서 본인 업무를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번 신입은 본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없을 때 제가 그 친구의 일을 대신해 준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마인드가 어떤지에 따라서 말투가 어떤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을 잘한다는 게 막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한테 이해를 바라고 용서를 바라고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하느냐가 제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어떻게 하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회사는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해 나가는 공간이잖아요. 뭐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려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다 다양하고, 그리고 뭔가 실수 같은 거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해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기계도 실수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실수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제 동료가 실수를 하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는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전임자가 퇴사를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매번, 저는 인수인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전임자 탓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어떻게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그렇게 해줬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본인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전임자 탓을 하면 안 되지. 이제는 그 사람의 업무인 건데 실수를 한다고 전임자 탓을 해버리면 그거는 본인이 그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잖아. 남 탓을 하는 거는 절대 좋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물론 남 탓을 해야 되는 상황도 충분히 있지만 남 탓을 해봤자 좋을 게 전혀 없어요. 마스카라를 할 때는 말을 못 하겠어. 엄청 신중하게 하게 돼. 그리고 제 친구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상적인 부분에서 저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가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친구랑 전화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각자의 가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할 때 바로바로 전화를 못하는 그런 점들이 조금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친구들이 우선시하는 요소나 그런 존재들이 바뀌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근데 그런 게 조금 서운할 뿐이지,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친구도 친구의 가정이 생겼고, 친구가 집중하는 생활의 어떤 요소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건 사실이다.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 친구들의 어떤 존재 의미가 확실히 예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이러다가 또 만나서 재밌게 놀면 되고, 딱히 용건이 있는 게 아니면 시시콜콜하게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이 아닌 곳에 살다 보니까 시차 문제도 있고,
저는 메이크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옷 갈아입고 기차 타러 가볼게요. 안녕.